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시장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쯤 기장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 등이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불이 나 7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만에 4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6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한 코너 전통시장 탐구생활에서는 부산의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시장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쟁점이 됐던 선거 당시 언론 인터뷰 발언 또한 의혹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판단은 변함이 없고 이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반면 4대강 사업 사찰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판결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 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MB정부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밝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유튜브학과, AI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반려동물학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사회 트렌드에 맞춰 부산 지역대학이 2차세대 유망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를 개명하고 지원을 늘려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의 경우 일자리 부족이라는 과제까지 풀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부산 소재대학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학과 통폐학과, 유명학과 신설 등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관련 산업으로의 일자리 창출에 부산 경상대학교와 신라대학교 등 부산 지역대학에서도 인기학과 신설을 통해 학생 유치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변화를 예측하고 5년, 10년, 20년 미래를 생각을 하여 수의과 대학도 없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 경상대학에서 반려동물 보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산 소재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잠재성을 바탕으로 기존 학과의 개명 또는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재편 중입니다. 부산 소재 한 대학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인재 양성을 위해 방학 기간 재학생을 위한 별도의 실습 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기 중에도 뭐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방학이라는 기간 특성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뭔가 배울 수 있고 실습 위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개인의 활동이 아닌 뭐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공동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좀 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입장에서도 지역대학 전공 과정에 있어 실용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대학 학생들의 사회 진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약간 OTT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영상 관련해서도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제작한다고 했었을 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이렇게 적용이 좀 다양하게 가능한 것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실습 위주로 수업하고 교수님들께서도 1대1로 강의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른 학교들도 실습 위주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대학은 학과명 변경과 인기학과 신설 이외 학생들의 교회 활동 지원 등에 내실 있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대학교 오면서 마케팅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벤트 PD라는 직업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성적이 요즘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교회 활동이나 공모전 위주로 좀 부지런하게 살까 생각 중입니다. 한 미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후 부산 23개 대학 중 7개 대학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속 부산 소재 대학들은 학과 통폐학과 인기 학과로의 전환을 통한 변화에 속도를 더 높일 걸로 전망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19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확진자가 8,763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 확진자보다 2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확진자 7천여 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60대에서 80대 확진자 6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32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8,903명 늘어 현재 재택치료관리 인원은 총 45,099명입니다. 손님들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소액 결제해 돈을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2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 3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 결제하고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새로 사면 기존 미납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고객을 속인 뒤 맡긴 휴대폰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꽂아 게임 아이템과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쯤 기장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일부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보관 중이던 식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고 압축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주말 동안 해양교육문화박람회 다시 함께 바다 배움 잔치를 엽니다. 박람회는 해양 역사와 해양 인물, 해양 환경과 해양 영토를 주제로 한 체험 행사와 고지도, 조선 통신사선 등 교육 프로그램, 영상 상영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영상 상영회에서는 해양 영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독도수비대 강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8일까지 제3회 부산광역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이게 찐 부산 바이브다로
부산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부산만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과 장소, 제품을 담은 3분 이내 순수 창작 영상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바다TV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85억 원을 투입해 신평 장림 산업단지 내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시에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부산산업단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영세한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신평 장림 산업단지 내에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물류센터와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 하면 어떤 시장이 떠오르시나요? 자갈치 시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말복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부산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여름이 가기 전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로 몸보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통시장 탐구생활 자갈치 시장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소 사이소. 여기는 자갈치 아지매들이 싱싱한 수산물을 가득 담아 파는 곳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시장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란 이름은 충무동 노토리까지 뻗어있던 자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꽁치, 칼치, 멸치, 치잡에서 자갈치라는 이름이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1930년대 남항이 매립되고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구경 한번 해보이소. 공판장 앞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진 하루시장은 자갈치 시장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비릿한 바다 내과 자갈치 아지매들이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가슴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갓 잡은 생선들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다 보니 싱싱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어, 싱싱하게 살아있는 조개, 아이 키만한 갈치와 오동통한 고등어, 또한 무엇보다 꼼장어, 빼놓을 수 없는 자갈치 시장 대표 먹거리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려들면서 값싼 꼼장어 구이를 자갈치 시장에서 구워 먹으면서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위에 꼼장을 금방 익혀서 먹으면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생선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갈치 아지매들의 정은 덤입니다. 제철 생선 생생한 수해산물에 자갈치 아지매들이 인정이 살아있는 자갈치 시장으로 올여름 필수 어이소 자갈치로. 서병수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 세계국을 방문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사단은 오는 20일부터 6박 9일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개국을 방문해 각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 의원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확보하면 박람회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단은 서 의원을 단장으로 이현승, 유경준, 정봉민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와 부산시 유치지원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0회 국제해양레저위크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을 무대로 해양레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해양레저위크에서는 해양레저 체험과 국제 콘퍼런스, 해양레저대회가 열리고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벤트 존이 문을 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8월 28일 영도 흰여울 아랫길에서는 200여 명이 참여해 중리에서 흰여울 문화마을까지 약 5km를 수영하는 부산 아랫길 바다 수영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